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40살 여자입니다. 저는 꼭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과 극의 집안 형편을 가져봤었어요. 아주 잘 살 때도 있었고 아주 못 살 때도 있었죠. 저희 아빠는 식품 사업을 하셨어요. 요리사 출신이신데 식품 관련으로 사업을 시작하셨고 젊은 나이에 일찌감치 성공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어요. 마당 딸린 큰 2층 주택에서 살았는데 방학이면 외국으로 여행도 가고 부족함 하나 모른 채 아주 여유롭게 자랐죠. 원래는 대학 진학 후에 유학도 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시다가 문제가 생기면서 아빠의 사업은 결국 도산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저희 집도 엄청난 부자는 아니라도 나름 풍족한 편이었기에 그래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순간에 집안 형편은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마당 딸린 2층 집에서 외곽 지역의 엄청 오래된 투룸 빌라로 가야 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옆에 싱크대가 있을 정도로 작은 거실과 더 작은 방 하나가 붙어 있는, 볕도 들지 않아서 안이 꿉꿉하고 창문을 열면 옆집 담벼락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저는 어떻게 이런 데서 지내냐고 철없이 부모님께 난리를 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집이니 차니 모든 재산이 다 넘어가서 그 집이라도 얻은 게 그나마 다행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개인 소유 재산을 몽땅 처분하면서 어느 정도 빚은 정리가 됐지만 저희 가족에게 남은 건 작은 그 집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형편이 그렇게 되자 저도 마음을 못 잡고 방황을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집 망한 걸 다 비웃는 것 같았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시키다 이렇게 된 아빠를 원망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방황을 하니 더 힘들어 우시는 부모님을 보고 저도 뒤늦게 정신을 차렸습니다. 생각을 달리 먹었어요. 여태까지 부모님 덕에 어려움 한 번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집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와서 부모님을 원망만 하는 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를 해서 대학 진학을 했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했어요. 엄마는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다가 나중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셨고 아빠는 원래의 적성을 살려 한 식당에서 주방장 일을 하셨어요. 과거 남부러울 것 없이 떵떵거리며 살다가 이제는 돈 한 푼이 아쉬워서 아등바등 거리는 게 가끔 슬프기도 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는 그런 큰 위기 속에서도 꿋꿋이 잘 버텨준 엄마 아빠에게 감사드린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저희 세 가족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했고 그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입사 동기였는데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알려주면서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까운 동료 겸 친구 사이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대리직급을 달 무렵 사귀게 되었고 그 후 5년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좀 우유부단하긴 했지만 착하고 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남자예요. 저는 자기 주장도 강하고 고집도 좀 있는 편이라 고집 센 남자보다는 지금 남편같이 순둥한 남자 스타일이 잘 맞더군요. 그래서 결혼 후 부부 사이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만나는 시댁은 영 아니었어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은 말을 좀 막 하시는 편이고 남편 여동생인 신우도 엄청 얄미운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집에서 순한 남편이 나왔나 별종이구나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남편이 순하다고 며느리인 저까지 맹탕으로 보셨는지 결혼 초반에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제 길을 잡으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 후 저희 집으로 집들이를 와서 제가 음식을 준비했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과 열심히 준비한 건데 어머님과 신우는 짜네 싱겁네 계속 입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놓고 돌직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입에 안 맞으실 순 있는데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 상처받아요.
제 말에 어머님과 신우는 서로 어이없다는 얼굴로 보더군요. 그러면서 신우하는 소리가 아니, 뭐 이런 말도 못해요? 그러면 무조건 맛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 성의를 봐서 면전에서 맛이 없네, 있네 하는 건 좀 삼가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 말에 신우는 비꼬듯이 그러더라고요. 미안해요. 면전에서 그러지 말고 뒤에서 그럴 걸 그랬나 보다. 저는 속으로 이것 봐라 싶었어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길로 입맛 떨어졌다고 수저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 수저 바로 치워버렸습니다. 못 드시겠나 보다. 어쩔 수 없네요. 그럼 치울게요. 그때 황당한 신우와 시모의 얼굴. 하지만 저도 호락호락 당할 순 없었죠. 나중에 배가 고프네 어쩌네 했지만 제가 웃으며 입맛이 입에 안 맞으시니 어쩔 수 있냐며 집에 가서 다시 드셔야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머님 생신이라 제가 화장품을 사들고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그 신우가 입을 대는 거예요. 언니, 내가 백화점에서 일해서 아는데 이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사왔지? 신우가 그러니까 옆에서 어머님도 거들더군요. 그래, 얘, 나 아무거나 바르면 얼굴 뒤집어져.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추천받고 사온 건데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쓸게요. 저는 그렇게 선물을 싹 챙겼습니다. 신우가 그럼 엄마 선물도 없냐길래 제가 웃으며 그랬죠. 드렸는데 싫어하시는 걸 어떡해요? 이걸 버려요? 저라도 써야죠. 어머님 화장품은 아가씨가 사주세요. 그런 일이 몇 번 있다 보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함부로 저를 건들진 않았습니다. 만만하고 그저 허허실실대는 오빠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사이가 썩 좋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냥 꾹 참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참았으면 가정의 평화는 찾아왔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에게 갑자기 혼자 삐치시기도 하고 신우도 여전히 저만 보면 팅팅거렸습니다. 서로 불편하다 보니 왕래도 많이 없었고요. 저야 얄미운 시모와 신우가 있는 시댁, 자주 안 가도 그만이니 그냥 이런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엄마가 친정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아빠가 뜻밖의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여태까지 일을 하시던 식당 사장님이 집에 일이 있어서 급하게 가게를 처분해야 하는데 아빠더러 싼 값에 인수하라고 했다면서요. 아빠는 본인이 주방장으로 있던 곳이다 보니 자신 있어 하셨어요. 저도 잘 됐다고 생각했고요. 아빠는 의지에 활활 불타오르셨어요. 아빠가 인수 후 그 식당을 맡게 되면서 전체적인 리뉴얼을 하셨답니다. 인테리어도 부분적으로 좀 바꾸고 신메뉴 개발도 하셨어요. 저희 아빠라서가 아니라 워낙에 사업적으로 수완이 있으신 분이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정말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도 몇 번 이전 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 장사가 더 잘 될 거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이전 사장님이 자기는 나이도 많고 굳이 원래 가게에서 바꾸는 모험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눈에는 좀 안타까웠는데 이제 아빠 가게가 됐으니 완전 아빠 세상이었죠. 그렇게 재오픈을 하게 되었고 아빠의 식당은 원래의 단골에 새로운 고객까지 대폭적으로 늘었습니다. 아빠가 워낙 요즘 트렌드에도 관심이 많고 음식에도 적용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도 홍보가 많이 돼서 멀리서도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빠의 식당은 승승장구하게 되면서 엄마도 하시던 일을 그만두고 아빠의 일을 돕게 되었어요. 하루 수입도 엄청났습니다. 꼭 막혀있던 아빠의 운이 한순간 확 뚫린다는 기분이 들 정도였어요. 저도 부모님을 응원했고 저희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며 기뻐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을 딱히 시댁에 얘기하진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하지 말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연락이나 왕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데다 굳이 말할 필요가 있나 싶기도 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집이 여전히 골골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던지 말던지 별 상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일이 생긴 거였어요. 아빠 후배분이 아빠 가게 2호점을 하고 싶어 하셔서 관리하에 2호점도 내게 되고 한창 잘 될 때였어요.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곧 엄마 생신인데 요새 명품 가방 같은 거 어디께 좋냐고요. 아빠가 엄마께 선물하실 생각이셨어요. 아빠가 사업이 망하고 생활비도 없었을 때 엄마는 갖고 있던 비싼 가방과 폐물들도 모두 헐값에 처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신혼여행 때 사다 드린 30만 원짜리 가방 하나가 있는데 그것만 들고 다니시거든요. 아빠가 자기는 가방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돈은 걱정하지 말고 아주 비싸고 좋은 걸로 저보고 골라보라고 하셨어요. 엄마 거 사면서 제 것도 같이 사라면서요. 저는 오랜만에 호탕하게 말하시는 아빠의 말에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업 망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하시다며 늘 기죽어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아주 좋은 걸로 사드리고 내 것도 살 거라고 미리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시댁 제사가 있어서 시댁에 가게 됐어요. 가보니 신우도 있더라고요. 신우는 백화점 명품 매장에서 일하거든요. 명품을 판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고객들 욕도 잘해요. 막 돈 모아서 고작 지갑 같은 거 사러 오는 사람들 진짜 웃긴다면서 깔보는 소리도 잘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할 때마다 가방이든 지갑이든 필요해서 사는데 무슨 저런 소리를 하나 속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명품 판매 매장에서 일을 하는 거니 가방에 대해 잘 알 것 같아 전을 붙이다가 문득 할 말도 없고 해서 그냥 물어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매장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가방이 뭐예요? 제 말에 신우는 뚱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왜요? 왜긴요. 필요해서요. 그 말에 신우는 픽 하고 웃더군요. 누가요? 언니가요? 저는 좋게 물어봤는데 이게 또 왜 10인가 싶어서 확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괜히 말 붙였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신우는 전을 뒤집으면서 덧붙이더군요. 언니, 언니랑 오빠 월급 뻔한데 그걸로 우리 매장 가방을 어떻게 사요? 요즘 명품 가방 얼만지는 알아요? 뭐 한 100만 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줄 아나? 아주 노골적으로 저를 개무시하더군요. 저는 꾹 참으며 말했습니다. 살만하니까 사겠죠. 어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문제야. 쥐뿔도 없는 주제에 명품은 들고 싶어가지고. 우리 매장에도 언니 같은 사람 많아요. 월급 200 받으면서 500짜리 명품 빚내서 사는 사람들. 저는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건 지 얘기입니다. 신우는 명품 매장에서 일하다 보니 눈이 얼마나 높은지 명품 아닌 가방은 가방도 아니란 주의입니다. 지는 월급 받은 거 몽땅 가방이니 옷에 털어서 돈 한 푼 없는 주제에 저딴 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기막힌 기분으로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200 받는지 어떤지 아가씨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오면서 자기 월급 통장이라도 보여주고 들어와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저는 속으로 지랄도 풍년이다 생각하며 그냥 암소리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또 묻더군요. 근데 가방 어떤 게 잘 나가는지 왜 물어보냐고요? 아빠가 엄마 가방 선물하신다 해서요. 비싼 걸로. 제 말에 신우가 갑자기 크게 웃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미쳤나 싶었습니다. 언니, 언니네 아버지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거기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우리 매장 가방을 선물하신다고요? 언니네 아버지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신다. 한 2, 30이면 사는 줄 아나 봐. 인연이 이제 우리 부모님까지 무시하며 들먹이는 겁니다. 저는 굽고 있던 전을 얼굴에 집어 던지고 싶더라고요. 말 다 했어요? 언니가 언니네 아빠한테 그런 거 제대로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순진하시네. 그냥 근처 시장 가서 튼튼한 걸로 하나 사주세요. 요새 그런 것도 질 좋더만. 저는 그 순간 들고 있던 뒤집개를 바닥으로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너 말 다 했냐? 제가 잔뜩 화가 나 있자 남편과 어머님이 불이 나게 달려오더군요. 왜 이래 자기야?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봐. 그 말에 어머님도 역정을 내셨어요. 네 동생? 말하는 꼬라지? 너야말로 말하는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니? 어머님, 지금 아가씨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아빠가 저희 엄마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 하려고 하셔서 제가 어떤 게 좋은지 아가씨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가방이나 사래요. 그 말에 남편도 화가 나서 뭐라고 하더군요.
야, 윤소리, 너 진짜 그렇게 말했어? 신우는 남편의 호통에 코웃음을 치더군요. 말했다. 어쩔 건데? 내가 틀린 말 했어? 새언니네 집안 형편 뻔히 다 아는데 명품 같은 소리 하네. 개나 소나 다 명품이래. 저는 그 말에 신우 머리를 쥐어뜯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오히려 확 밀더라고요. 얘가 틀린 말 했니? 별것도 아닌 말을 왜 난리야? 어머님, 이게 진짜 별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래. 사돈이 세상 물정을 모르니 얘가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사돈벌이에 그 비싼 가방을 어떻게 사니?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신우한테 달려들어? 네가 제정신이야? 저는 그 말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자식 교육 이렇게 시키시면 안 되죠. 대놓고 사돈어른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를 잘도 해야 되는데 딸한테 뭐라고 해야지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딸이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뭐라고 해? 나는 네가 시대걸음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러는 게 더 기막힌다. 제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 저희 남편도 화가 단단히 났는지 제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그리고 윤솔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저 앞으로 여기 안 옵니다. 순둥한 남편 입에서 낸 가장 큰 소리였어요. 남편도 흥분했는지 손발을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는 그 말에 코웃음 치고요. 언제는 잘도 왔니?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남편은 씩씩거리더니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차에 올라타 미안하다고 자기가 대신 사과한다고 몇 번이나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든 집에서든 큰 소리 한 번 안 내는 남편이 이 정도 한 거면 정말 화가 많이 났다는 걸 알아서 저는 괜찮다고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해줬습니다. 남편 말로는 어머님과 신우가 예전부터 쿵짝이 잘 맞아서 남편한테 면박 잘 주고 무시하고 그랬다더라고요. 순한 남편은 스트레스 받아도 그냥 넘겼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 자기도 싫으니 어머님이나 소리가 사과하기 전까진 진짜 오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저희 부모님께 다 얘기 드렸어요. 한 번씩 저희 부모님이 시부모님께 딸 잘 부탁한다며 선물을 보내시기도 하고 안부 전화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요. 제 말을 듣던 아빠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저한테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그 매장 가서 보란 듯이 필요한 거 다 사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다음날 엄마와 함께 신우가 일하는 매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보니 신우가 유니폼을 입고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그 앞에 다가갔어요. 신우는 저를 알아보고 움찔 놀라더니 작게 참나 진짜 맞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봐요. 고객이 왔는데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 말에 제 말에 신우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를 꽉 다물고 비꼬듯이 묻는 거예요. 네, 고객님,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천천히 골라봐요. 엄마는 우아하게 살펴보다가 가방 하나를 손으로 가리켰어요. 제가 신우에게 그랬죠. 뭐예요? 안 꺼내고. 신우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가방을 꺼내와서는 안을 보여주더라고요. 신상품이고요. 금액은 480입니다, 고객님. 신우는 480에 몹시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가볍게 씹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엄마? 별로다, 저거. 엄마가 이번엔 다른 가방을 짚으셨어요. 저거 좀 보죠? 신우가 한숨을 내쉬며 가방을 다시 들고 왔어요. 엄마도 이래저래 보더니 그러더군요. 색깔이 별론데? 다른 색깔 뭐 있어요? 빨간색 있는데요. 갖고 와봐요. 신우는 저를 계속 째려보더니 작은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 골탕 먹이려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말했죠. 아니, 가방 사러 온 거잖아. 여기는 고객한테 이따위로 말해? 빨간색 들고 오라고.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를 노려보다가 일단 빨간색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어때요? 별론데. 저것도 한번 볼까? 그러자 신우가 억지로 웃으며 말하는 거예요. 고객님, 다른 고객분들 응대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이거저것 보여만 달라고 하시면 안 되세요. 진짜 구매하셔야 되는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잖아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화가 났는지 신우를 보며 말했어요. 가방을 꼼꼼히 봐야 사죠. 한두 푼도 아닌데 아무거나 막 사요? 그리고 이 매장은 고객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 엄마가 조근조근 단호하게 말하자 신우도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고 가방을 들고 오더라고요. 엄마는 끈을 껴봐라, 안에 열어봐라, 다른 색도 들고 와봐라 등등 이것저것 신우에게 시키더니 저에게 말하셨어요. 이걸로 하자. 엄마의 말에 신우는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네, 고객님, 550만 원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도 말했죠. 저 위에 핸드백도 보여줘봐요. 신우가 갖고 오자 저는 가방을 살펴보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같이요. 그제서야 신우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작게 그러는 거예요. 미쳤어요? 이거 두 개 하면 900만 원 넘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어쩌라고? 계산이나 해. 그렇게 말하며 저는 카드를 내밀었어요. 신우가 카드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잽싸게 카드를 거두며 말했죠. 잠깐,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여기 점장 불러와요. 네? 점장 불러오라고. 말귀 못 알아들어요? 점장님은 왜요? 부르라면 불러. 아니면 내가 직접 찾을까? 제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눈치를 보더니 저보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하면서 점장을 불러왔습니다. 신우는 그 와중에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며 그러는 거예요. 점장은 왜요? 무슨 소리 하려고? 너 하는 게 싸가지가 없어서 한 소리 좀 해야겠다. 진짜 이럴 거예요? 그 사이에 점장이 저에게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고객님? 저는 점장에게 말했죠. 여기 점장이세요? 네, 고객님. 직원 교육 안 시키세요? 네? 이 직원이요. 가방 좀 보자는데 한숨 푹푹 쉬고 계속 말대답이네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진짜 사야 되는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저것 보자고 하고 물어보냐고 하네요. 우리는 안 살 것처럼 보이나 봐요. 제 말에 신우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점장은 신우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윤소리 씨, 진짜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가 그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거짓말해요? 가방 두세 개 보자는데 꺼낼 때마다 입을 대네요. 눈치 보여서 뭘 사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윤소리 씨 뭐예요? 사과 안 드리고. 윤소리 씨! 죄송합니다. 저는 신우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나 좀 궁금하네. 가방 살 것처럼 보이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해요? 가방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일부러 가격만 강조하면서 딱 표정이 그거예요. 너 이거 못 살 텐데 왜 자꾸 보여달래? 하, 5, 600짜리 가방 사면서 제가 이런 취급 받아야 되나요? 나 너무 기분 나빠서 본사에 컴플레인이라도 걸고 싶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희 직원이 실례를 한 것 같아요. 소리 씨, 고객님께 무례하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아니라. 다시 사과드리세요. 점장은 눈으로 욕하며 신우를 쳐다보더군요. 신우는 이를 악물고 저한테 사과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가방 몇 개 산다고 그 사람이 명품 아니듯이 이런 데서 가방 판다고 본인이 명품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사람 금 나눠서 따지지 마세요. 알겠어요? 신우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대답했습니다. 이거 계산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직원 교육 제대로 시켜주세요. 이런 직원 하나가 브랜드 평판 망치는데 일조하거든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직원 교육은 따로 잘 시키겠습니다. 네, 점장님만 믿을게요. 하는 짓 보니 기분 나빴을 고객 많았을 것 같네요. 나중에라도 보고 여전히 싸가지 없으면 그땐 컴플레인 걸 거예요. 아주 잘려봐야 정신 차리지. 제 말에 신우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점장에게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계산은 점장님이 해주세요. 이런 직원한테 인센티브 붙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점장은 알겠다고 하고 카드를 받더라고요. 신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렇게 계산 후 엄마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도 그러시더라고요. 너네 신우 진짜 얄밉더라. 나도 웬만하면 너한테 적당히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말하는 거 보니 너 진짜 스트레스 많았겠어. 그치, 엄마? 저게 사람 딱 보고 만만해 보이면 바로 무시하고 저런다니까? 어디서 사람을 보이는 걸로 꿈나누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 게. 그래도 이렇게 했으니 이제 그만하고 속 풀어.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알겠어, 엄마.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한 거 아니겠지? 맘에는 드는데 너무 비싸잖아. 어휴, 아니야. 아빠가 아침에도 우리 사고 싶은 거 다 사라고 했어. 요새 아빠 돈 얼마나 잘 번다고. 진짜 잘 됐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기분 좋게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녁에 신우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가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언니 미쳤어요? 남 일하는 직장에 와서 그 난리를 쳐요? 언니 때문에 내가 점장한테 오늘 얼마나 대차게 까인 줄 알아요? 교육 잘 시켰네 싶어 속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응대 잘했으면 내가 왜 그랬겠니? 너 사람 보이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마. 점장님한테 혼났다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런데 제 말에 신우가 어이없는 웃음을 짓더군요. 근데 언니도 대단하네요. 나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고백을 써요? 언니 그 돈 갚으려면 가랑이 아주 찢어지겠네요. 아니면 내일 와서 반품이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사줬는데? 우리 아빠 지금 하는 가게 대박 나서 돈을 갈키로 끌어모아. 너네 집에는 말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지만. 종종 너네 매장 가서 가방 사줄게. 너한테는 가랑이 찢어지게 모아야 되는 돈이지만 이제 나한텐 아니거든? 너 내가 갈 때마다 응대 똑바로 해라. 안 그러면 진짜 본사에 찔러서 너 잘려버리게 할 테니까. 제 말에 신우가 얼빠진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언니네 아빠가 대박 났다고요? 식당 주방에서 일한다면서요. 야, 그 가게 우리 아빠가 인수받아서 새로 시작한 지 벌써 1년 넘었어. 지금 3호점 계약 중이고. 너 가랑이 찢어지게 벌면서 맨날 첫날 가방만 사대지? 가방만 명품으로 사대면 뭐하냐? 네 속은 거지 깽깽인데. 앞으로도 가랑이 찢어지게 명품 사면서 부자 흉내나 열심히 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요. 그래도 신우라고 여태까지 심하게는 안 하고 참고 참았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물론 신우에게 말한 것처럼 툭하면 그 비싼 가방을 살 만한 여력까진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요. 명품 가방이 뭐라고 그렇게 하나요? 그때 산 가방은 엄마나 저나 지금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잘 들고 다닌답니다. 더불어 시어머니와 신우가 남편에게도 전화해서 난리쳤는데 남편도 적당히 하라고 화내고 전화 끊었대요. 저희 남편이 순한 성격이긴 해도 아닌 건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어머님이나 신우가 저에게 사과를 하기 전까진 절대 받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댁 갈 생각도 없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무시해도 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금놔두던 어머님과 신우. 제발 정신 차리고 인생 똑바로 살았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